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작년 1월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옐런 장관은 곧바로 서울 마곡에 있는 LG 사이언스 파크를 방문해서 배터리 협력 방안을 논의했죠. 윤석열 대통령도 예방했는데요. 한미 경제 현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사명 연세대 정보대학원 AI 핀테크 주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제닛 옐런 재무장관 지금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에 왔는데요. 오늘 굉장히 바쁜 일정을 지금 보내고 있네요.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게요. 저도 지금 언론 막 확인하고 있는데요. 네. 하루에 6개, 7개 일정을 막 소화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아침 일찍 말씀하신 대로 LG 사이언스 방문을 했고 예. 바로 이어서 이제 한은 총재를 방문을 했고 이창용 총재요. 이창용 총재 네. 방문했고 점심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여성 경제인들 한 에잇 센트하고 핀다 등등 해가지고 핀테크 관련된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 40, 50대, 30, 40대 젊은 여성 경제인들하고 오찬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종로 어느 음식점에서 오찬도 했고 이제 그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 용산 가서 이제 방문을 접견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은 총재가 아니라 그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롯데호텔에서 저녁에 또 이제 정식 한미 간의 그 재무장관 재무장관 회담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6개, 7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바쁜 일정. 오자마자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LG 사이언스 파크 간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옐런 장관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이미 추경호 부총리를 만났는데 다시 이렇게 한국에 와서 바쁜 일정을 보낸 것. 자, 이 한미 경제 현안, 한미 간에 상의해야 될 일 어떤 얘기들을 전체적으로 할까요?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고 약간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요. 물론 지난주에 바로 G20 회담에서 추경호 장관도 만났고 여러 각국의 그 재무장관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문을 해서 직접 다시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거 보면은 그냥 일상적인 체크업 하겠다. 동맹국들하고의 연대 유대 강화를 위한 체크업 수준이 아니라 뭔가 조금 특별히 상의할 게 있다 혹은 다질 게 있다.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로는 이제 옐런 장관이 여기 오고 있는 중간에 군용기 안에서도 몇 마디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 게 딱 세 나라가 지금 눈에 잡힙니다. 북중러 관련돼서 일단 러시아 관련돼서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제한, 가격 상한 그거를 이제 G20에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G20 재무장관 그 회담에서 그거를 요구를 했었는데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상한선을 두겠다. G20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합의가? 결렬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동맹국들 위주로 한국을 비롯해서 대만을 비롯해서 특히 이제 동맹국들 위주로 그것을 다져나가겠다 하는 그거는 겨냥이 러시아를 겨냥한 게 분명하고요. 러시아를 겨냥했지만 이건 국제 정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 사태 관련해가지고 러시아로 들어가고 있는 달러를 좀 제한하겠다. 한국 너희도 동맹국으로서 여기 동참을 해달라 하는 의미가 있고 북중러 중에 북한 관련해서 또 눈여겨볼 만한 게 군용기안에서 지금 하셨던 얘기가 추가 경제 제재를 끌어낼 수도 있는데 한국하고 한번 상의해보겠다. 추가 경제 제재. 굉장히 이례적인 언급이에요, 이거는. 경제 제재를 발표하기 전에 지금 현재도 북한 관련해가지고, 북핵 관련해가지고 직접, 간접, 세컨더리 보이콧 포함해가지고 경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 재무부 그 산하에서 이거가 추가 경제 제재를 어떤 방식으로 그 내용도 발표하기 전에 언급했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나. 이런 것들마저도 상의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추측들이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 경제 제재 방법이 어떠한 것이 있냐? 예를 들어서 사이버 머니, 사이버 테러, 해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달러를 조금 더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를 해보겠다 하는 거가 눈여겨 보여지고 아무래도 오늘 윤석열 대통령 만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있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북한 문제. 양국 간의 금융기관에서 협의하지 않는 한 미국만 가지고 미국만 혼자 독단적으로 이거를 금융 제재를 하겠다고 해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미국을 방문했던 얘기까지 그렇죠. 지금 연관지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전에 뭔가 협의가 있었을 것이다. 뭐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뭐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고 마지막으로 북중러 중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 지금 오늘 아침 제일 먼저 간 게 LG 사이언스 파크 방문한 것도 그렇고 지금 중국 관련해서 새로운 국제 공급망 체인을 구성하겠다 하는 게 미국의 지상 목표인데 지상 과제인데 거기 관련해 가지고 한국의 동맹국으로서 아주 각별한 요구 요청 이거를 우리 손잡고 조금 더 긴밀하게 나아가자.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칩4라고 하죠. 반도체. 칩4, 반도체 관련된 국가, 반도체 생산 국가 해가지고 한국, 대만, 일본, 미국이 손붙잡고 중국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이제 칩4 동맹을 만들어서 중국과 좀 뭐 이렇게 중국을 빼고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중국의 의존도를 조금 줄이고 이제는 우리 이 북중러가 아니라 이쪽 한미일, 대만 이 반도체 포함해서 해가지고 조금 더 긴밀한 공고 체제를 유지해보자. 그래서 뭐 관련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번 5월에 왔을 때 삼성전자 그 평택 방문했었고 이번에 이 옐런 장관은 바로 LG 그 배터리 반도체하고 배터리는 우리하고 손을 잡자. 이제는 중국도 중국이지만 그 공급망 문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지 않냐. 앞으로는 조금 더 긴밀한 유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저희가 G20 회담에서도 이런 뭐 의제가 나왔을 것 같은데 이런 게 나왔을 테고 미국의 뭐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도 비슷한 의제가 나왔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가지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방문한 거가 아니겠느냐 하는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마곡동 LG 사이언스 파크를 방문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굉장히 직접적인 발언도 했는데 이번 그 마곡동에서 LG와 어떤 협력 방안 어떤 얘기들이 조금 오갔습니까? 구체적으로는? 그 크게는 프렌드 쇼링이라는 단어가 요새 많이 나와요. 프렌드 쇼링 그 뭔가요? 그래서 동맹국들끼리 공급망을 구축하자. 가까운 사람들끼리 좀 협력을 더 하자. 협력을 더 하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그 큰 그 기업들 중에 하나가 동참했으면 하는 기업들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서 배터리 생산량의 뭐 3위 안에 들고 있는 LG 화학, LG 그 사이언스, LG 사이언스 가보셨어요? 그 도시 하나가 그냥 LG 타운인데 마곡에 뭐 긴밀한 동맹을 하자. LG 화학 비롯해가지고 LG 그룹이 그동안 지난 몇 년간 미국의 배터리 비롯해가지고 화학 공장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계획을 계속 발표를 해오고 있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방문을 해서 조금 더 관계를 돈독히 하자.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프렌드 쇼링, 동맹국과 이게 파트너십을 더 강화하자. 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독단적인 국가들하고는 좀 가까이 하지 말자. 뭐 그런 걸 이번에 확약을 좀 받는 듯한 느낌이네요. 특히 한국 같은 우리 같은 경우는요. 중국하고 뭐 뗄 수 없는 관계고 특히 지금 현재 중국에 진출해 있는 많은 기업들, 반도체, 화학 등등 비롯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존재고 큰 부담인데 저희가 그래서 쉽게 아까 말씀드린 뭐 칩폰이 이런 거에 미국 편을 쉽게 이렇게 들어가지고 프렌드 쇼링에 동참하기 어렵다는 것도 아마도 옐런 장관도 다 인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긴밀하게 공조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러시아 관련해서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제가 G20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만약에 옐런 장관이 우리한테 강력하게 요청한다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럴 때? 저희 입장에서는요. 지금 러시아산 원유가 원래 수출 대상국들이 그동안은
EU, 유럽이 한 60%, 그다음에 아시아가 한 30% 정도였는데 전쟁이 발발하고 장기화되면서 그게 바뀌었죠, 지금. 그래가지고 중국, 인도, 터키가 60% 이상 EU가 떠맡았던 그 분량을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을 해오고 있었어요. 최근 들어가지고는 그 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들고 있는 원인 중에서는 이제 미국이 제재를 하겠다, 뭐 상한을 긋겠다 하는 등등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도 뭐 그런 영향도 있을 겁니다. 국내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도 러시아 원유 수출 국가 중에 8위였어요. 꽤 많이 수입을 해오고 있었어요. 우리가요? 네. 하지만 전체 우리나라가 수입해오고 있는 원유 생산지 대비 그 양 대비는 그렇게 뭐 큰 아주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고요. 수입액의 전체 비율은 얼마 안 된다 그렇죠. 이거죠? 네.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얼마 정도의 원유가 러시아에서 수입이 되고 있는지는 지금 잡히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감한 뭐 수치고 민감한 뭐 뉴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그렇게 큰 타격을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수입 상한제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미국이 뭐 세컨더리 보이콧을 뭐 거기에 제재를 가하겠다 그런 건 아니라고 또 선을 걷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을 뭐 그런 문제는 크게는 지금 당장은 잡히지 않는 것 같은데 상징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동맹으로서 미국이 상한제를 요구를 하는데 한국이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다 쉽게 선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참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기도 쉽지 않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 문제 있는 것처럼 러시아도 한번 이렇게 좀 눈치라기보다는 러시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렇죠. 이런 복잡한 사정이 좀 얽혀 있는 이슈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시장에서는 우리 원달러 환율이 막 오르니까 뭐 재무장관 왔을 때 한미 통화 수합 뭔가 좀 얘기가 있지 않겠나 하고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좀 그런 얘기가 오고 갈까요? 그건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그 아까 말씀드린 북중러 관계돼 가지고 미국 쪽에 그런 요청이 있을 거다 하는 건 미국에서 받아가려고 하는 거고 우리의 확답을 어느 정도 의지 확인을 하고 가려고 하는 거고 저희가 속내로 저희 속내는 지금 제일 급한 게 어떻게 보면은 통화 수합. 우리가 지금 급한 건. 환율에 급격한 요동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조금 잠재울 수 있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통화 수합이 체결됐으면 하는 건데 문제는 그 통화 수합을 지금 현재 체결하자고 할 수 있는 당위성 혹은 논리적인 기반 같은 것이 지금 현재 조금 미흡하다는 거예요. 부족해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아직 상황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러죠? 미국이 통화 수합을 지금 미국 연준이 통화 수합이라는 걸 처음 해본 게 2001년 9.11 테러 직후에 통화 수합을 처음 해봤어요. EU하고 뭐 그밖에 국가들하고 그때는 대한민국은 거기 포함되지 않았어요.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처음 미국하고 통화 수합한 거는 이제 그 금융 위기 때 2007년, 2008년 때 처음으로 통화 수합을 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통화 수합 해본 게 이제 코로나 때 2020년 때 2020년에 해봐가지고 작년 말에 끝났는데. 미국이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통화 수합을 하려고 하는 원칙, 해야 되는 원칙. 그 대상 국가가 글로벌 금융 허브여야 된다. 글로벌 금융 허브여야 된다.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존재해야 되고 인식이 돼야 되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들인데 만약에 그 글로벌 금융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의 통화 환율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전 글로벌 시장에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거는 미국에 직접 영향이 올 수밖에 없다 하는 원칙 하에 상시적으로 지금 현재도 통화 수합을 맺고 있는 나라가 5개국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예요? 영국하고 일본, EU, 프랑스, 스위스. 아니 프랑스가 아니라 캐나다, 스위스입니다. 캐나다, 스위스. 해가지고 그 5개 국가하고는 지금 현재도 상시적으로 통화 수합을 맺고 있는데 나머지 국가들하고 통화 수합을 맺는 거는 상시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뭐 3개월, 6개월 그 시기에 따라서 이 예를 들면 뭐 신흥국 사이에서 2020년 코로나 때 우리가 이제 통화 수합에 가입했을 때 위기 때처럼 신흥국들에서 갑자기 달러가 빠져나가 가지고 뭐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러면 글로벌 경제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했을 경우는
그런 통화 수합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지금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고 또 상시 통화 수합 요청할 국가 군에도 들어가지 않고요. 참 그렇군요. 한 가지 방법이 만약에 저희가 요청을 한다면 우리 혼자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몇 개 신흥국 몇 개국이 동시에 같이 미국을 상대로 통화 수합을 하자 하는 거는 조금 더 당위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요청을 할 수는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대한민국만 우리가 너희의 가까운 동맹이기 때문에 통화 수합을 하자. 대만도 안 하고 있고 우리도 안 하고 있고 한데 조금 미묘한 그런 위치에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시기가 통화 수합이라는 칼을 한번 딱 꺼내서 만약에 체결이 되면 통화 수합의 칼이 가장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는 게 꺼냈을 때입니다. 그렇죠. 꺼내고 나서 들고 있으면은 그 영향력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데 지금 그거를 꺼낼 때냐? 그럴 때는 또 아닌 것 같다는 게 교수님 좀 한번 꺼냈다가 그게 안 먹히면 나중에 어떡하느냐 하는 우려도 있고 해서 굉장히 미묘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옐런 장관과 통화 수합 논의는 우리가 희망하고 있지만 형편상, 상황상 그렇게 잘 기대와 조금 달리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옐런 재무장관 관련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삼영 연세대 정보대학원 AI 핀테크 주임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